중성화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도 하면서 예. 좀 같이 이해가 될 게 발정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뭐 생명체가 동일합니다. 발정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교미를 허용하는 식이다라고 네. 이제 생각이 되는 거라서 뭐 그 허용되는 그 행동들이 발생하는 거죠. 뭐 이제 엉덩이를 치켜든다든지 자꾸 이제 스킨십을 시도한다든지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대동소이하고요. 발정이 왔을 때는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발정기도 그 전체를 다 따지면은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발정 전기 때는 오히려 거부감을 막 나타냅니다. 그리고 발정기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급여를 허용하고 이제 승가를 허용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마운팅 행동을 허용을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발정기가 되는 것이고,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후기가 되는 것이고요. 수컷은 발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성숙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. 그 성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생식기가 커지고 다음에 뭐 마운팅 행동이 일어나고 그 이제 교미 행동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성숙의 증상이 되는 것이고, 그게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통계적으로는 뭐 한 대략 5개월 전후로 수컷은 이제 성성숙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고양이도 비슷하고, 여자애들 같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죠.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. 네, 그때 이제 보통 발정이 이제 첫 발정이 일어나는데, 첫 발정은 잘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,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품종에 따라서 첫 발정 시기가 이제 우연히 뭐 계절이랑 이런 거랑 좀 맞물려서 1년이 넘어가서 첫 발정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. 뭐 발정이 안 오진 않죠. 근데 진짜 기형이, 선천적인 기형이 아닌 이상은 발정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개랑 고양이 큰 차이는 배란 자체가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느냐 아니면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느냐,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실내 이제 강아지, 실내 고양이들은 수술의 필요성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. 실제로 독일에서도 강아지 보호소랑 고양이 보호소랑 분리를 해놓거든요. 근데 고양이 보호소에서는 중성화를 필수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. 강아지는 그냥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배란이 일어나고 황체가 퇴축이 되고 다시 배란이 일어나고 정기적으로 이제 뭐 6개월에서 8개월의 주기로 발정이 일어나는 거고.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,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생리를 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예. 네. 그 생리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? 그것도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요. 뭐 출혈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, 1, 2주 정도 지속이 네. 됩니다. 뭐 물론 충기 발정 같은 경우, 첫 발정 같은 경우는 충기 아예 그냥 출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, 오히려 뭐 한 달씩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,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, 보통 뭐 한 1, 2주 정도가 이제 출혈 기간이고,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, 출혈이 먹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부터 수태가 가능한,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. 그냥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일주일 정도 출혈이 있고 일주일 정도 출혈 먹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일주일까지가 이제 교배 적기다. 뭐 실제로 이제 아기를 보시려는 분도 계시니까요. 고양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혈이 있으려 그러면은 배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. 네. 배란이 일어나야 자궁벽이 이게 비유가 됐다가 무너지면서 출혈이 생기는 건데, 뭐 고양이는 이제 자연적인 교미 자극이 없으면은 배란이 안 일어나니까 출혈은 없고요. 우연의 일치로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우연히 자극이 돼서 뭐 그렇게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, 일반적으로는 고양이한테서는 발정 출혈은 없습니다. 그럼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미 자극이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? 발정 스트레스.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, 실제로. 왜냐하면은 그 배란이 있기 전에는 계속 울고 오줌하고 변하고 막 뿌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비비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, 그 교미 자극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라지는 거죠, 그게. 네. 네.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인위적으로 교미 자극을 주는 경우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. 네. 예, 실제로 뭐 이제 그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해주면은 중성화 안 해도 배란이 일어나니까 굳이 그 중성화를 안 해도 된다. 결국에는 그거는 강아지랑 똑같이 되는 거죠. 일어나면 또 똑같이 이제 자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, 뭐 결국엔 그렇게 되니까 강아지와 동일한 자궁 충동증 발병률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오히려 위생적이지 못한 뭐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뭐 도구를 이용 중에 상처가 난다든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그 도구가 부러지거나 네.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, 보통은 이제 부러질 수 있는 면봉이나 이런 거를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니까,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. 그러면은 그 강아지는 1년에 2번 정도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, 네. 고양이는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좀 더 많은 횟수가 가능해요. 예, 고양이는 그 포유 중에도 임신이 가능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. 네. 그래서 뭐 굉장히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죠. 70일 정도가 이제 임신 기간인데, 그러면 한 2달 조금 넘잖아요. 그러면
뭐 중간에 포유하고 쉬고 이런 거 생각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는 출산이 가능한 거죠. 뭐 강아지도 그럴 일은 잘은 없는데 강아지도 굳이 막 이렇게 하자면은 1년에 2번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이진 않죠. 그런 행동.